자, 그러면 우리 1주차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 이제 50문제, 필수 50문제예요. 필수 50문제 전 영역에 걸친 필수 50문제를 일단 오늘은 풀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험이 점점 임박해 오는데 뭐 영역별로 풀고 뭐 그러기 좀 어려워서 50문제를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늘 다 푸는 거예요. 50문제를 일단 필수 50문제를 오늘 싹 다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다 알아놓으시고 풀고요. 자, 뭐 문제랑 여기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있어요. 문제는 뭐 사고형 문제, 그 다음에 출제 예상되는 그런 이제 최신경향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50문제를 딱 추렸습니다. 모든 영역별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누리과정이죠. 누리과정. 누리과정 백지 쓰기인데 요 앞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문제를 오늘은 이제 풀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해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설이 아니고 모범 답안이죠. 모범 답안은 한 서너 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세한 해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인간상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의사소통 영역,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와 내용 범주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시험 문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국가교육과정을 선생님들께서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다 시험 문제로도 제가 많이도 풀어드리긴 했지만은 자, 여기 이제 내용 범주 듣기와 말하기 있는데 기본적인 언어 이해와 표현 능력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문제도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여기 읽기와 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기 쓰기 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책과 이야기 즐기기다 이러면 문학에 대한 흥미, 문학 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도 상상력과 창의성, 자, 이런 것들이 출제의 경향성을 지금 반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출제의 경향성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 뭐 이런 경우에도 자, 여기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는 건데 언어를 통해서 정서 표현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서 표현 묻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자, 이런 내용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자, 여기도 구어와 문어의 연관성이라든지 주변의 상징 글자. 자,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자와 상징.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사례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환경 인쇄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의사소통 영역에 책과 이야기 즐기기 같은 경우에도 상상하는 거, 책을 통한 간접 경험과 상상력, 뭐 말의 재미를 느끼는 거, 운율을 경험하는 거, 말놀이,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시험 문제이고 저희는 이런 것들 다 다뤄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따가 이제 누리과정 요걸 쫙 정리를 할 거고요. 백지 쓰기 형태로.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백지 쓰기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순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해설을 읽어보세요. 문제랑 해설을 대조하면서 여기 이제 문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문제와 해설을 대조하시면서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문제 보면서 자, 제가 이 누리과정 백지 쓰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설을 읽으세요. 먼저 해설 읽기. 먼저 해설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뭐 다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먼저 해설을 쭉 읽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모범 답안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문제와 함께 모범 답안을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로는 이제 모범 답안 읽기. 자, 모범 답안 읽기. 자, 두 번째는 이제 모범 답안을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모범 답안 다 읽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런 문제에 답을 써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설부터 읽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읽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답을 써보시는 거예요. 답 쓰기. 답도 잘 모르면 해설 봐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답 쓰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모범 답안을 또 읽어보시고, 모범 답안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해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돌리시면 많이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한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돌리시고 나서는 이제 모범 답안만 계속 읽는 거예요. 문제랑 모범 답안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누리과정 백지 쓰기 공부하는 방법, 활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요 문제 1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실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새로운 활동으로 장난감 도서관. 자, 장난감 도서관이니까 이제 뭐냐면 애들이 장난감을 집에서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운영하기로 해서 각자 집에서 하나씩 장난감을 가져와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공유 경제. 공유라는 단어를 이제 써주긴 했는데, 이거 이제 공유 경제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 이런 게 이제 공유 경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준호는 집에서 아끼는 자동차를 갖고 왔어요. 아낀 자동차. 지연이는 또 퍼즐을 가져왔어요. 자, 놀이 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준호는 자동차를 빌려주고 친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빌려주고, 지연이는 퍼즐을 풀면서 친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난감을 갖고 와서 공유 경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번 보시면은 두 경제 활동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여기서 각각의 유아들이, 여기 이제 유아가 3명 등장하는데, 여기 지현이하고 준호는 같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2명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 민지는 또 다른 활동을 한 거죠. 자, 민지 보시면은 민지도 역시 장난감 도서관 활동에 참여했는데, 민지는 이제 준호나 지현이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에 선생님은 유아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어요. 그래서 민지는 친구들이 인형을 깨끗이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인형이 다치지 않도록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이들이 경험한 거를 각각 다른 측면에서 써놨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답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경제활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자, 요거는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 자, 공유경제는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는 원래 권리만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서는 소비자의 책임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경제는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경제의 원리를 실천하도록 하면서 협동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유경제를 통해서 효율성과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일단 공유경제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유아들이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준호하고 지연이는 이제 앞 위에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걔네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동, 배려, 서로 자기 장난감을 함께 이제 나눠주고, 또 잘 모르는 거, 자기 장난감이니까 나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온 장난감은 또 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협동과 배려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지는 소유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장난감을 우리 반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빌린 장난감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소비자인데 소비자로서의 책임도 필요한 거죠. 물건을 아껴 쓰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반 공동체가 함께 장난감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저는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정답 안에는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두 경제 활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 자, 공유경제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민지 같은 경우에 준호와 지연이는 협동과 배려 이런 걸 배웠고, 민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다. 뭐 이렇게 이제 있죠. 그렇죠? 놀이가 끝난 후에도 소유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인 거죠.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공유된 자원을 관리하는 책임감이에요. 공유된 자원을 관리하는 책임감. 자, 우리 반이 다 같이 장난감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다 같이의 소유물이잖아요. 내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의 소유물, 우리 공동체의 소유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더 아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활동이 공유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활동이 공유경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개별적인 소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 돈, 내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개별적인 소유는 이제 내 돈, 내산.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의 하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도 높이고 협력과 신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공유 경제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 경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소유물에 대해서 공동체의 소유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소유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었죠. 다치지 않게 인형을 잘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협동과 배려, 자원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협동하고 배려하는 것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공유경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아가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유아 경제교육에서 공유경제는 중요합니다. 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공유경제예요. 자, 공유는 나눔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시켜서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 이용하는 그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고, 자원의 공동 사용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요즘은 교육부 자료집에도 공유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협동과 배려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협동과 배려를 통해서. 자, 이게 공유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소유와 책임의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유경제는. 자, 그래서 자원을 나눌 뿐만 아니고, 자, 자원도 나누어야 되고, 소유물에 대한 책임감. 자, 그래서 책임감 어떤 거예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다음 사람한테 주고, 뭐 이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돈, 내산이니까 망가뜨리든 버리든 알게 뭐야.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병들잖아요. 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 이런 것이 공유경제 활동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유경제, 요거는 이제 유아 경제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다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문제로 돌아가서, 자, 나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역시 오늘은 이제 1번, 2번을 다 경제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나 학급에서 경제교육이 실시된 사례가 동그라미 1, 2, 3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새 유아들이 배우게 될 경제 개념을 설명하라는 건데, 자, 동그라미 1에는 누가 나옵니까? 민지가 나오고 있고, 자, 동그라미 2에는 준호, 동그라미 3에는 또 요 세 번째 또 민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민지, 동그라미 2에 준호, 동그라미 3에 다시 이제 민지가 나왔는데, 자, 이게 꽃잎반, 여기 꽃잎반 유아들, 그 다음에 여기 햇살반, 동그라미 3에는 바다반의 민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 보시면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짜 돈을 나누어 주었어요.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 이거는 일단은 돈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돈의 개념.
돈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자 이제 그 물건에 매겨진 값만큼 돈을 내는 거죠. 돈의 가치를 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민지는 다른 가게에서 과자도 사고 싶었지만 인형을 산 후에 남은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했어요. 이건 이제 기회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는 이제 돈의 개념 그리고 돈을 가지고 돈의 가치만큼밖에 구매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햇살반의 준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여기는 쇼핑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소비한다는 거. 자, 소비하는 것과 절약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쇼핑 리스트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쇼핑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비슷한 장난감과 과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고민하다가 집에 자주 읽는 책을 위한 책갈피와 고장이 난 색칠 도구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리스트를 수정했어요. 집에 원래 있는 거 말고 이제 좀 수정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소비와 절약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의 바다반에서는 요거는 직업, 일의 가치, 직업 세계와 일의 가치에 대한 그런 활동입니다. 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를 했어요. 의사 역할 뭐 이런 거 한 겁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의사 역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러면서 자, 의사 역할을 잘했어요. 직업 체험 활동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은 그날의 활동에 대한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으로 가짜 돈을 나누어 주었어요. 민지는 친구들을 진료하고 돌봤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구나. 노동은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이 직업은 중요한 거구나. 일은 경제활동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해설에 보시면 해설 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자료 이제 4페이지인데요. 자, 해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동그라미 1 사례 답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유치원 시장놀이에서 민지가 배우게 될 경제 개념. 유치원 시장놀이에서 민지가 배우게 될 경제 개념은 돈이라는 거죠. 돈이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이다. 돈의 사용, 돈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화폐의 개념 뭐 이런 것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비해야 되고 자원의 한계와 경제적 선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써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기회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하나를 사면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쇼핑 리스트 만들기 여기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체험놀이 여기에서는 일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노동과 경제적 보상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정답 해설도 있어요. 정답은 제가 간단하게 써놨지만 여기는 더 자세한 정답 해설을 해드렸고요. 자, 유아 경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오늘 문제로 냈던 돈의 개념이 있었죠. 돈의 개념. 아이들하고 시장놀이 하면서 그냥 재밌게 잘 놀다 가라 이런 것보다는 돈의 개념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물건을 구입할 땐 꼭 필요한데 제한되어 있다. 무한정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는 이거는 자신의 경제적 선택이 따르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비와 절약이 있습니다. 자, 소비와 절약.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와 욕구, 사고 싶은 거는 한 10개 있는데 집에 가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잘 따져보니까 필요한 건 2개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절약의 중요성, 그 다음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의 가치는 사람들이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사실은 문제를 출제했었고 지금 지문에 있었고요. 그 외에도 공동체 경제,
기부와 나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내용은 아까 자원의 공유 같은 거, 공유경제나 이런데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교육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은 경제적인 책임감, 경제적 원리도 중요하고 경제적 책임감을 소비자의 책임, 권리뿐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경제교육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3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